이현숙의 명작의 현장을 가다 10번째 이야기. 이름에 주홍 글자를 새긴 나다니엘 호손. 당신이 글쓰기에만 몰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해요. 나다니엘 호손의 아내인 소피아가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세일렘의 세무서 직원이었던 호손이 실직한 후 돈에 쪼들려도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가져온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내 저축한 통장을 내어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가 일했던 세일렘 세관 건물은 주황색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입니다. 황금빛 매가 날개를 활짝 펴고 지붕 위에 당당히 앉아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성조기와 현관의 주랑 그리고 화강암 돌계단이 옛 영화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건물 옆으로 돌아가니 큰 창고를 개조해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관 검열을 받으려 기다리는 상자들이 곳곳에 쌓였고 호손이 작성한 품목표 등의 서류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창고에서 A자가 새겨진 천 조각을 발견하고 흥미를 느껴 그것에 대한 기록을 찾으며 무료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루의 가장 밝은 시간을 세간에서 허송세월하기 싫어 글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정권 상실로 호손은 직장에서 파면되고 2달도 안 돼 그의 심리적 지주였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힘들었던 호손은 이중의 상실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홍 글자 지필에 매달렸고 6개월 만에 탈고했습니다. 고기 잡는 곳이라 불리던 작은 항구 도시 세일렘은 바다와 햇살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마녀 사냥이라는 아픈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호손은 선대의 만행에 대한 원죄의식을 7박공의 집, 좋은 글자 등의 작품을 통해 고스란히 쏟아냈습니다. 마녀 재판을 주도했던 윌리엄 하손 판사의 직계 후손이자 케이코 교도의 박해와 인디안 대학살에 앞장섰던 가문입니다. 호손은 하손이라는 성에 W를 첨가해서 호손으로 표기했습니다. 주홍 글자는 엄격한 청교도 교리가 지배하는 17세기 보스턴에서 실제 일어났던 간통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뉴 잉글랜드의 어느 도시 교도소 근처 교수대 위에 젊은 여자가 생후 3개월인 딸 펄을 안고 앞가슴에는 주홍색의 A라는 글자를 수놓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A는 간통의 첫 글자로 일생 가슴에 달고 다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헤스터는 영국 국교의 탄압을 피해 남편보다 먼저 잉글랜드 보스턴에 도착했는데 그러나 2년이 넘도록 남편에게서 소식이 끊기고 그녀는 교회의 젊은 목사 딤스데일과 사랑에 빠져 사생아를 낳았던 것입니다. 더 스칼렛 레터가 원제목인 이 소설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주홍 글씨라는 제목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손 연구가로서 주홍 글자를 번역한 김지원은 주홍 글씨라는 제목의 시초를 1953년에 발간된 체제서의 번역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번역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히라는 주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난과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끝내 비밀을 지킵니다. 헤스터는 간음이라는 세상에 드러난 죄를 지었습니다. 무거운 제목과 눈총을 받지만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당하면서도 주홍색 실로 아름답게 A를 수놓았습니다. 가슴에 달린 주홍 글씨는 오히려 그녀에게 자신감을 느끼게 하고 물심양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나눕니다.
결국 헤스터는 좋은 글자 A에 의한 치욕과 박해를 견디며 삶의 선택과 성숙을 통해 그 글자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간통, adultery이라는 죄 이미지를 이겨내고 자원봉사와 기부를 하며 천사, 엔젤의 이미지로 자신을 승화시켰습니다. 또 옷을 만들어 술을 넣으며 유능, 에이블 또는 예술가, 아티스트라는 말까지 끌어올렸다는 후세 평을 듣습니다.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사랑과 자유와 존엄성을 이겨낸 여인입니다. 존경받는 젊은 목사 딤스데일은 양심을 감춘 숨겨진 죄인입니다. 딤스데일은 어두침침한 딤, 골짜기의 데일을 의미합니다. 죄의식과 위선의 고뇌 때문에 몸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호소는 죄진자가 고통을 속으로 사귀며 하루하루 자신을 죽이는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자기 죄가 탄로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철면피가 아니기에 죄를 가슴속에 문신으로 새기듯 스스로 자책을 했습니다. 그가 겪는 한 땀 한 땀에 담긴 통증을 독자가 느끼게 해 솔직하게 죄를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독자에게 알게 만듭니다. 헤스터의 남편 칠링월스입니다. 차가운 칠과 같이 월스는 복수의 눈먼 감추어진 죄입니다. 복수와 질투의 화신으로 목사의 주치의가 되어 함께 살면서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처럼 원수의 영혼을 말리며 기회를 노립니다. 옆에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바늘로 꾹꾹 찔러 병들게 만듭니다. 복수의 유령처럼 딤스데일이 양심의 가책과 고뇌를 오랫동안 느끼도록 하면서 그 모습을 관찰하는 악취미를 즐기지만 스스로 죄 안에 얽매여 고통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헤스터와 딤스데일 사이의 예쁜 딸 폴은 순수한 진주입니다. A가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그냥 엄마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뜨거운 감성으로 상징되는 헤스터 프린과 천진난만한 폴은 대조적입니다. 숲에서 딤스데일을 만난 헤스터는 칠링월스가 남편임을 밝히고 그의 복수에서 도망칠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글자 A를 옷에서 떼어낸 후 딸을 부르는데 폴은 어머니를 거부했습니다. 할 수 없이 헤스터가 A자를 다시 옷에 달자 그제야 폴은 어머니 품에 안깁니다. 폴은 죄에 눌린 새 어른을 연결하는 삶의 고리입니다. 이 소설의 서문에는 감옥 문간에 도단한 들장미 한 송이를 독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약점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에 어두운 결말에 위로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쓰였습니다. 좋은 글자에서는 강인한 들장미로 주인공을 묘사했고 칠박공의 집에서는 포비를 밝고 아름다운 흰 장미로 표현하면서 두 여주인공을 장미와 비교했습니다. 헤스터가 가슴에 A를 붙이고 살듯 나다니엘 호서는 평생 자신의 이름에 W를 덧붙이며 조상의 죄를 부끄러워했지만 오히려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이런 상징성이 자주 나옵니다. 목사의 검은 베일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목사가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닙니다. 그 천 조각은 무서운 비밀의 상징처럼 목사가 죽어 관에 눕혀졌을 때도 묻힐 때에도 얼굴에 덮여 있습니다. 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베일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호손의 작품 반점에서는 아름다운 아내의 얼굴에 있는 반점이 옥의 티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완벽하기에 죄악과 슬픔이라고 인식한 남편은 그 반점을 지우려 화학 용액을 개발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의 상징인 반점이 그녀의 뺨에서 사라졌고 동시에 그녀의 숨도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호손이 독자에게 죄와 함께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걸 말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남을 탓하겠는가? 내 속에도 수많은 죄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으켜 세울까 눌러 앉혀야 하는지 순간순간 고민을 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각기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우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심판은 신의 몫입니다. 호소는 자신의 작품에 나오는 죄인들을 등에 업고 사느라 평생 힘겨웠습니다. 세관 건물은 죄와 심판이라는 화두를 호손에게 슬며시 던져주고 시치미를 뚝 떼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관 건물은 호손을 미국의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로 만들어 준 곳이라는 자부심이라도 느끼는 것일까요? 그 앞에 더비 부두에는 무역선인 우정호가 1791년도의 모습으로 재건되어 뼈만 남은 생선처럼 앙상한 모습으로 정박되어 있습니다. 주원 글씨의 주인공인 헤스더와 딤스데일 그리고 펄을 낯선 곳 아는 사람이 없는 세상으로 데리고 가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게 하려고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는 작품으로 조상의 원죄에 대한 회개를 대신하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검은 베일이나 반점처럼 나다니엘 호손의 이름에 따라다니는 W의 상징입니다. 그의 주원 글자입니다. 이현숙의 명작의 현장을 가다 10번째 이야기로 이름에 좋은 글자를 새긴 나다니엘 호손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